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 더불어서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병, 네. 예, 바로 암입니다. 암, 국내 사망 원인 1위죠. 네. 4명 중 1명은 암으로 숨지고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은 암 유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암 동거 시대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암을 완치한 후에도 암 공포가 계속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치료만 믿고 꾸준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재발, 전이에 그러죠. 2차 암까지 또다시 우리 목숨을 위협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암을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지금 공개합니다. 네, 자, 바로 오늘의 이겁니다. 주제 평생 완치란 없다. 암의 재발과 전이입니다. 네. 암 재발의 위험을 높이는 경우부터 암 재발과 전이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까지 암 치료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송영섭 한의사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인 유대산 씨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사람은 암이 없을 거예요. 워낙 밝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암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럴 것 네. 같네요. 자, 과거에 불치병으로 인식됐던 암의 생존율이 매년 높아지면서 이제는 70%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희소식이기도 한데 문제는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암 발병률과 재발률 같은 경우에도 과거보다 크게 높아져서 암 유병자만 현재 160만 명이 넘는다. 여전히 국내 사망 원인 1위라는 것 자체가 네.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진짜 맞습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이렇게 주변에 살다 보면은 아는 사람이나 이렇게 지인들 중에 꼭 한 명 정도는 암에 맞아요. 걸렸다더라. 근데 뭐 나았다더라. 뭐 이런 네.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이 암이라는 병이 많은 분들이 또 대한민국에서 걸리고 있는데 정말 또 스타들 중에서도 암에 맞아요, 걸린 맞아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특히 이 엄정화 씨 같은 엄정화 경우도 씨. 예, 갑상선 암 투병에 대해서 본인이 고백을 했었고 특히 또 배우 김우빈 씨 같은 김우빈 경우는 현재 씨죠. 암 맞아요. 투병 중일 정도로 암이 참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다라고 네, 생각이 네. 드는데 중요한 건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암이 한번 걸렸지만 나았다고 또 재발하는 확률이 또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암 환자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되면은 이제 의학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네. 이제 국가에서 그 암 조기 발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도 되고 암 관치율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보다 무서운 게 아까 유대선 씨가 얘기했지만은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암이 완치됐어 하고 안심하고 놓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암을 수술하거나 치료한 다음에 그 자리나 그 자리 옆에서 암이 다시 재발하거나 암이 딴 쪽으로 씨앗을 뿌려서 전이 되는 경우 이럴 경우는 치료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암이 거의 완치됐다 할 경우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갖다가 올려서 이 재발이나 전이를 막지 않으면 다시 한번 재발되거나 이참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제 버섯으로 비유하면 이렇게 버섯이 한쪽에 있어서 우리가 따먹었는데 포자들이 이렇게 날아가게 되니까 맞아요. 네. 나중에 가보면 그 옆에 또 버섯이 있게 되고 맞아요. 안쪽에도 버섯이 나게 되고 예. 이렇게 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암의 재발과 전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암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죠. 암이 네. 뭔가? 네. 국가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 한 100가지 종류라고 종류가 돼 있지만은 더 많은 수가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CG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 세포라는 거는 한 세포가 이거 평생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죽어서 세멸을 해요. 그럼 얘를 대체할 게 하나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세포 조절장애라고 그러는데 암세포는 그게 아니라 하나가 생겨서 하나 생기는 게 아니라 네. 하나가 두 개가 생겨요. 또 두 개가 네 개가 생겨요. 쪼개지는군요. 계속 증식을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증식을 하니까 즉 세포가 그 조절하는 그 기능을 갖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죽으면 거기를 대체하는 게 하나 생겨야 그렇죠. 되는데 배로, 그게 죽지 배로. 않는군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저렇게 이쪽 거는 왼쪽 거는 정상이거든요. 예. 바로 하나 없어지면 하나 생기는데 오른쪽 거는 뭐냐? 야. 하나 생기면 하나 생긴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무지하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정말 되는데. 저렇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종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종양하게 되면은 양성 종양이 있고 네. 악성 종양이 있어요. 네. 양성 종양이 뭐냐?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천천히 늘어나면서 그다음에 얘는 어느 정도 가도 전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네. 그 부위만 있기 때문에 쉽게 해서 사마귀 같은 거. 네, 네. 근데 악성 종양은 뭐냐? 얘는 성장 속도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빠르면서 침연한다고 그래요.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들면서 또 한 가지 뭐냐, 전이가 되는 거예요. 림프관이나 혈액을 따라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악성 종양, 즉 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종양이라는 단어는 정말 듣기만 해도 무섭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우리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는 암 이게 과연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네요. 예, 네. 한의학에서 보면은 지금부터 생긴 건 아니에요. 딱 네. 요즘만 있는 병이 아니에요. 막 네. 2000년 전 책. 여기에 보면은 종양만 치료하는 뭐 양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됐네. 양이라고 종양만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그 문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황제내경이라고 한의학의 근간이 되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 암이 생기는 원인 자체를 조금 네. 설명을 풀어서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몸이 허해졌을 때 뭐 나쁜 기가 들어와서 한혈이 왕래하면서 그게 이제 조금씩 오랫동안 쌓여 있으면은 암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네. 또 분류를 다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세밀하게 그때부터 암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동의보감에 보면은 뭐 열격 뭐 이래가지고 이걸 요즘에 식도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위암은 반위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고 네. 뭐 자궁경부암 뭐 이런 것들은 진가라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선 다 나타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이게 뭐 있었- 악성종양이냐 양성종양이 나누진 않았지만 네. 종양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동물계의 파충류 같은 존재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잘라도 얘네가 그렇죠. 오랜 그 공룡 시대부터 이렇게 맞아요. 들어온 것처럼 암도 최근에 사실은 식습관 변화로 생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자,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 평균 수명까지의 생존했을 때 암 발생률이 36.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나이까지 산다고 치면 뭐 한 7, 80세까지 살잖아요. 네. 세 명 중에 한 명은 암에 걸린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왜 암세포가 생길까? 그 원인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보시죠. 네. 자, 바로 이겁니다. 뭐 비만, 수면 부족, 스트레스, 유전, 발암물질, 잘못된 식습관, 영양소 결핍, 과도한 활성산소. 아유,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원인이 다양한 굉장히 원인이. 많네요, 그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보니까 암 발생률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면 네. 원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 중에서 가장 좀 유의해야 될 게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게 뭐 있을까요? 다 유의해야 되는데 저거 외에도 엄청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전. 하면 가장 잘 생기는 암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뭐냐, 남녀 통틀어서는 대장암. 아. 대장암 유전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성한테는 유방암.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 생기려면 누가 잘 걸리느냐? 자매가 더 잘 걸려요. 딸보다. 그래서 걸리게 되면 자매가 꼭 바로 검사를 해서 네. 1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만 찍지 말고 초음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기 나왔지만 스트레스. 근데 스트레스가 꼭 암을 유발한다는 그 논문 같은 건 많지는 않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뭘 하게 많이 되죠? 술도 많이 먹게 되고, 맞아요. 잠도 많이 되고, 잠도 막 퍼지게 잘 안 자게 되고 그러니까 예. 그것으로 해서 면역이 떨어지니까 또 암이 생기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과도한 활성산소 항상 나왔지만 활성산소가 많게 되면요, 우리 몸속에서 그 유전 자체를 갖다가 망가뜨리기 때문에 세포를 망가뜨려서 네. 돌연변이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처럼 세포가 그 성장한 것 갖다가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암이 생기는 거고요. 선생님 근데 그러면 과도한 활성산소 얘기하셨잖아요. 네.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무리한 운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빨리 걷기 정도는 괜찮지만은 자기가 너무 헬스한다고 많이 이거 많이 하게 되면 유산소 운동을 무산 운동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여기서 활성산소하고 젖산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다 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영양소 결핍. 왜냐하면 우리가 백혈구가 싸우려면 얘가 튼튼해야 되는데 네. 이게 영양소가 결핍되면 백혈구가 비실비실해져요. 그래도 암세포를 갖다가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수면 부족이 있는데 잠을 잘 못 자게 되면은 우리가 그 잠잘 때 나오는 호르몬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있는데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그 면역세포 중에 T세포라고 있어요. 예. T세포를 강하게 만드는데 이걸 못하니까 또 생기고요. 그 외에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B형 감염, C형 감염 바이러스, 네. 헬리코박터균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속적인 염증 이런 경우가 있을 때도 암이 잘 생깁니다. 야, 여기에 이제- 원인이 정말 다양하네요. 예, 여기 뭐 좀 더 덧붙여드리면 네. 이제 여러 가지 발암 물질들 있죠. 요즘 예. 미세먼지, 아, 뭐 초미세먼지들도 뭐 그렇고 그다음에 네. 뭐 담배 피면 나오는 매연이나 뭐 타르, 뭐 비소 이런 물질들도 우리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네. 정상 세포들의 염색체를 변형시키기 때문에 네. 또 암을 유발시킬 수가 폐암이 있고요. 걸리잖아요, 그죠? 예, 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비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암들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네. 결과도 많고요. 또 식습관, 잘못된 식습관 같은 경우도 뭐 구강암이나 아니면 식도암 같은 경우를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유, 이게 원인이
뭐 한두 가지다 그러면 우리가 네. 되게 좀 조심하겠는데 네, 워낙 너무 많으니까 많아서. 선우용료 씨가 생각이 나요. 예. 몰라 이럴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도로. 원이 너무 많으니까. 네. 예. 우리가 정말 발암 물질 속에 둘러싸여 있다고 예.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암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네네. 이번에는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암의 재발과 전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원장님 먼저 암의 재발과 정의 어떤 의미인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두 개가 전혀 다른 의미예요. 네. 암의 재발이라는 것은 암을 수술을 했어요. 그 자리 옆에 다시 암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해서 대장암 같은 경우는 대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네. 대장암 수술을 한다고 해서 대장 전체를 다 드러내진 않아요. 네. 일부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 그래서 이만한데 이만큼을 잘라냈어요. 예. 근데 왜 옆에 또 재발하는 거예요, 다시. 아. 이게 대장암 같은 경우는 그 재발률이 그 한 70%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자리에 하는 거가.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잘라냈지만 이거 하는 걸 재발이라고 그러는 거고 네. 한 가지 뭐냐. 예를 들어서 폐암이 걸렸는데 나중에 자기가 보니까 뼈로 전이 됐어. 아. 이건 전이에요. 위치가 바뀐 거죠. 위치가 바뀌어서 딴 데 가서 씨를 뿌려서 하는 건데 예. 제가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네. 사람이었냐면 이제 그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상담한 사람인데 예. 이분의 와이프가 35인가 유방암 1기로 종합병원에서 이제 수술해서 굉장히 좋아져서 예. 아무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매년 체크하다가 5년 만에 딱 갔더니 뇌 안에 다 퍼진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뇌 안에 번져서 말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암이라는 것은 자기가 5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간에 이게 완치된 게 아니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지만 전이나 재발을 갖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화재로 따지면 우리가 산불이 난 경우에 불씨를 다 껐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나면은 이게 이제 재발이고 그렇죠. 불씨가 날아가 가지고 다른 장소에서 나면은 이게 전이가 되는 거죠. 꺼진 암도 다시 보자. 한번. 그러니까 예. 자, 누구나 무서워하지만 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병이 바로 암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암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암의 진실을 표로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암은 이런 병이다. 힘든 병이다. 어려운 불치병, 병이다. 힘든 어려운 병, 병이다. 어려운 병 나왔는데요. 무서운 병이다. 정답은요? 아, 전신병이다. 전신. 전신에 올 수 있다는 건가요? 어디에서라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네. 돼요. 우리가 암세포가 어디 생겼어요. 네. 약 1cm짜리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암세포 수가 어느 정도 되냐? 약 1조개가 돼요. 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네. 예, 근데 1조개가 되는데 암세포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찍은 것도 안 보이는 정도로 굉장히 작은 세포인데 예. 이 세포가 1조가 있으면서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피가 지나가죠. 림프관 지나가죠. 지나가면서 얘가 보이지 않는 씨앗을 갖다 다방으로 쫙 뿌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네. 저렇게 보다시피 피나 아니면 림프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쫙 번지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얘가. 예. 그러다가 얘가 어디 가서 다시 자리를 잡아요. 네. 예를 들어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뼈나 그다음에 뇌로 많이 가는데 거기가 자리 잡게 되면 거기다 다시 씨를 다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얘는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전신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까 그 환자같이 여자 환자같이 뇌에서 재발을 하든지 뼈에서 재발을 하든지 다른 곳에서 재발하기 때문에 암은 내가 유방암이다 그래서 유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신 어디든지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전신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마치 그 민들레 홀씨 훅 불면 이렇게 퍼지듯이 씨앗을 이렇게 퍼뜨리는 것 같은데 저번에 우리 혈액에 대해서 봤을 때 왜 피가 20초에 한 번씩 전신을 돈다고 네, 했는데 맞아요. 암세포가 생기면 그러면 이 전신을 20초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니까 네. 좀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근데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세포는 죽었다가 다시 생기고 이제 한다고 했는데 암세포는 이렇게 스스로 죽지 않나. 예, 이제 예.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제 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여기저기로 암세포가 다 퍼지는데 근데 퍼진 다음에 얘들이 활동을 못하면 상관이 없죠. 근데 암세포는 계속 자기 증식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요만한데 1조개가 들어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정도까지 이렇게 커지는 경우들도 많죠. 그러니까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분열을 하고 증식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실험관이나 이런 데서도 조건만 맞으면 자라요. 암세포 같은 경우 우리 몸이 아니더라도. 야. 외부 환경에서. 예, 외부 환경에서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오래전에 죽은 미국의 한 여성 환자의 암세포를 떼어서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거를 연구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그 정도로 잘 죽지 않고 끈질깁니다. 예.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암을 치료하는 걸 항암 치료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항암 치료가 그러면은 떠다니고 있는 암세포를 없앤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네. 항암 치료가 그 부위에 있는 암세포도 죽이지만은 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양성종양은 제가 그랬죠. 그거만 살짝 때려내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악성종양은 얘가 여기서 전이가 되는 게 문제거든요. 전이가 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잘라난 부위에서 재발하는 게 문제인데 그 재발하거나 전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그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세포가 도망다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죽이려고 막 쏘는 거예요. 근데 쏠 때 걔만 죽이면 좋은데 그건 이제 표적 항암 치료 되거든요. 근데 모든 게 표적 항암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 융당 폭격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정상 세포도 그 항암 그 치료제 때문에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백혈구가 망가지게 되면 다른 병이 잘 생기고요. 예. 또 혈관 막히게 되면 혈관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항암 치료 많이 받은 사람 뭐 많이 쓰고 다니시죠? 머리털이 가발. 가발. 왜? 머리 빠지고. 머리가 많이 빠지거나 피부가 망가지거나 특히 방사선 치료 받은 부위 같은 거기가 살이 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항암 치료가 어려운 겁니다. 네, 참 알면 알수록 무시무시한 병인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진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발 전이된 암이 이것이다. 뭘까요? 이건 뭐 그냥 전혀 더 독하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아, 이겨내고 그럴 또 수 있겠네요. 생겨났기 때문에 네. 원장님 더 공개해 독할 것 주시죠. 같은데. 네. 네. 재발 전이된 암이 그러네. 더 독하네. 더 독할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 항암을 치료할 때 암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 항생제 함부로 먹지 말라고 그러죠. 네. 네, 왜 그러죠? 면역이 약해지니까. 내성이 아니요. 생기. 내성이 생기니까 아. 항암 치료 똑같습니다. 처음에 1차 암이 생겼을 때 항암 치료를 했어요. 내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줄어들었는데 다시 재발하거나 전이라잖아요. 그럼 이 암세포라는 거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얘가 자기 자신을 돌연변이시켜요. 그래서 돌연변이시켜서 이 강암 성분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우리가 암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바로 항암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아. 암이 있을 경우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얘가 암의 성질을 본 다음에 네. 얘가 수술을 하면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수술을 먼저 하고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해서 돌아다니는 암세포나 아니면 암 세포를 갖다 좀 줄인 다음에 2차적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네. 네. 예. 자, 세 번째 넘어갑니다. 암 완치 환자에게 필요한 이것 뭐죠? 뜯어주시죠. 음식일까요? 암 역시 검진을 받아라. 검진만한 게 없네요. 예, 이게 필수네요. 그렇죠. 이게 암이 내가 이제 걸렸다가 완치가 됐다라고 이제 얘기가 네네. 나오게 되면은 난 이제 끝났으니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어떤 병원을 가도 꼭 검진을 매년 다시 받으라고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1년, 2년 정도, 뭐 3, 4년 정도까지는 괜찮다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 해이해져요. 난 이제 더 이상 재발이나 전이가 될 가능성이 없겠거니 생각을 해서 검사를 받거나 이런 경우들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런 분들이 아까 원장님 얘기하셨지만 대장암 같은 경우 무려 70%가 재발을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발 확률이 그렇게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꾸준히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야, 그렇군요. 근데 아까 원장님께서 그 유방암 여성 네.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이게 5년 뒤에 다시 왔었는데 재발이 됐다 얘기를 하셨는데 전이. 전이가 됐다 했는데 5년 정도 지나면 그때까지 괜찮으면 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그런가요? 5년 정도까지 괜찮으면 좀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재발 확률이 좀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게 이거예요. 바로 뭐냐. 5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완치란 말이 없어요. 5년 생존율이에요. 5년 동안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나 그러냐. 10년 생존율이에요. 그다음에 10년 동안 살아 계시는 거지 완출이 아닙니다. 환자분이 생각을 잘못하는 게 내가 5년 동안 재발이나 전이가 안 됐으니까 나는 나았구나. 완치됐구나. 하고 그냥 딱 끊어버려요. 검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이제 더 건강할 거야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완출이 아니고 생존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5년 동안 괜찮고 재발이 없고 그다음에 전이가 없더라도 매년 다른 사람보다 검진을 더 자세히 철저하게. 해야지만 네. 나머지 부작용이라든지 전이나 재발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치율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암 치료 후에 관리 차원에서 한의원 가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네. 한의학에서는 암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초기 그 암 크기가 이렇게 크지 않을 경우는 그 암 세포 자체를 죽이는 데 많이 집중을 해요. 그래서 뭐 어혈이나 종괴를 깨부시는 류의 약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중기나 이제 말기 정도 돼서 이제 암의 크기가 좀 많이 커졌을 때는 그 암 세포를 다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것과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치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좀 더 높여주고 네. 본인의 기운을 좀 보해줄 수 있는 아. 류의 약제들을 좀 써가면서 그냥 암세포가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치료하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네요. 그러면. 예, 예.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도 이제 암세포가 막 있다고 하니까 네. 그거를 내가 강화된 예. 어떤 면역력을 통해서 무찌를 수 있는 방법 예, 예, 이런 맞습니다. 쪽으로 한의학에서는 접근하고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암의 재발과 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흔히들 2차 암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2차 암이라는 이 개념은 재발과는 또 다른 건지 네. 예,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이참은 재발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5년 생존율 때문에 좋아졌다. 예. 그건 완치는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예. 생존율이 좋아졌는데 이런 사람한테 그 암이 다시 생기는 거. 네. 거기에 생기거나 전이 된 거는 이거 갖다 재발이나 재발. 전이에요. 예. 근데 이참은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암이 생기는 거예요. 아, 대장암이었던 사람이 그래서- 위암이 생기거나. 네, 폐암이 생기거나 간암이 생기거나 그 전이 된 게 아니고 그것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옛날에 산부인과시던 홍순 선생님께서 예, 예. 암수를 3번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예, 그분이 전이 된 거 말고 새로운 암이 생긴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바로 그걸 갖다가 이참이라고 하는데 이참이 생기는 것은 왜 그러냐? 일단 어떤 사람이 이제 암이 생겼어요. 예. 이분은 암이 왜 생기느냐? 아까 열관 원인이 있잖아요. 유전이라든지 기타 등등 원인에서 암이 생기는 신체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건데 그 원인을 갖다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 첫 번째 1차 암이 아니라 새로운 다른 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암이 걸렸던 분은 다른 2차 암이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아까 그 재발하는 암은 더 악성이다, 더 독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2차 암 같은 경우에는 좀 치료법이나 이런 게 좀 다른 이차암도 어쨌든 암의 그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치료는 똑같습니다. 암 네. 뭐 세포를 제거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하는 건 같은데 이 이차암이라고 해서 또 뭐 이렇게 굉장히 무서워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이 계속적으로 검진을 해주시면 돼요. 계속적으로 검진을 해주시면 되고 이차암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이렇게 더 많이 생길 것인가 이런 게 조금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쪽 왼쪽에 유방암이 생겼었다 그러면 오른쪽에 조금 더 생길 확률이 높고 아니면 뭐 난소암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생길 확률들이 높으니까 병원에 가셔서 내가 어떤 부분에 암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2차 암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검진을 해드릴 테니까 좀 더 검진을 항상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암의 재발과 전이, 2차 암을 화면으로 간단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요. 암이 생겼던 부위에 다시 생기면 재발. 재발. 암세포가 옮겨져서 다른 곳에 생기면 전이고요. 전혀 다른 종류의 암이 엉뚱한 곳에 생기면 2차 암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한번 네. 암이었던 사람은 2차 암의 확률도 높고 재발 위험성도 높다고 하니까요. 네. 검진이 필수라는 것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어떤 암에 걸렸는지에 따라서도 재발률, 전이율이 각각 다르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표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폐암의 경우 뜯어볼까요? 재발률이 50%, 뼈, 뇌로 전이가 가능하네요. 이제 폐암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또 발견했을 경우 2기, 3기, 4기가 많아요. 그때 벌써 재뼈로 뇌라 전이 되고요. 재발이 50%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그 치료를 갖다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 통해서 되느냐? 우리가 폐암 같은 경우에는 림프가 아니라 피를 통해서, 간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간에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 많이 전이가 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장기로만 암 같은 경우는 전이가 되는 줄 알았는데 뼈로 되는 거는 이게 네. 흔한 일인가요? 예. 네. 그 오랫동안 진행되면 거의 80% 이상은 뼈로 전부 다 진행된다고 보고요. 그 암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들 한 85% 정도는 거의 다 뼈로 전이가 돼 그래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네. 전립선 암이 생기면 특히 뼈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 네. 이제 얘기하셨듯이 바로 앞에 정맥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으로 많이 뿌릴 수가 있다 보니까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뼈로 전이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장기면은 아까 뭐 위 그러면은 절제를 하거나 좀 떼낼 수가 있는 뼈는 뼈 쪽으로 가가지고 이게 암이 생기면은 그 뼈는 방법이 어떻게-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그걸 깎아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라낼 수는 없고요. 아, 이 뼈는 더 힘드네. 예. 네, 위암의 경우는 어떨까요? 위암 재발률이 70%, 이야. 수술 후 2년 내 68%, 5년에 8%.
아, 이거 굉장히 높네요, 위암. 그러니까 예. 조기 발견을 해도 5 내지 10%가 바로 재발을 하고요. 우리가 3기 이상이 될 경우 통계를 봤더니 40에서 70%가 바로 위암 수술로 재발하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건 뭐냐. 5년 동안 지나야지만 8%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고 어떤 경우가 많냐. 수술한 그 옆에 임프관이라고 있어요. 그런 네. 데가 부면은 복통 나고 소화가 안 되고 살이 빨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럴 경우에는 빨리 가서 다시 재발된다 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갑상선암입니다. 네. 재발률이 최대 26%. 재발률은 다른 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낮은데 원격 전이가 뭐죠? 예, 이 멀리 간다는 얘기인가?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다른 암들에 비해서 막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나 막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예. 치료하고 나서 예후가 좋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갑상선암은 의외로 또 재발을 하고 나서는 이게 림프절이나 이런 데 좀 재발할 확률들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퍼지는 속도가 확 빨라지고 멀리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원격 전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관리는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암 치료할 때 뭐 추적 검사를 맞아요. 통해서 또 들어본 적이 한다고 있는 얘기를 것 같아요.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원격 전이가 됐을 때 이렇게 추적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아니야, 모든 암 환자. 모든 암 환자는 이것이 전이나 재발되는 거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2차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아까 오른쪽에 유방암이 생겨서 왼쪽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하는데 유전자 검사라든지 가족력이라는 보고하고 우리 저희 제일 저간 게 우리 안젤리나 졸리 같으신 분들 네, 맞아요. 바로 미리 다 유방암 가족력 수술하고 때문에. 아니 유전자 검사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 난소도 다 떼냈거든요. 그만큼 추적 검사는 환자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쨌거나 우리가 암의 원인에 대해서 보통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아까 뭐 발암 물질, 네. 뭐 아까 담배라든지 흡입하면 안 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음식 탄 거 먹으면 안 되고. 예. 근데 혹시 이 재발 전이가 잘 되는 사람이 좀 따로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암 치료할 때 이미 좀 많이 진행됐었다가 완치가 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면은 좀 재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올 수가 있으니까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본인이 뭐 비만이나 아니면 뭐 대사성 질환이나 아니면 만성 질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재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신경을 계속적으로 좀 써주셔야 됩니다. 네. 자,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질병, 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워낙 가장 무서운 병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헷갈리는 질문들을 이번에는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암 재발과 전이 제대로 알려주마. 자, 첫 번째. 노년암은 잘 안 퍼져서 재발과 전이 위험이 낮다. 보통 그쵸. 나이 드신 분들은 세포 분열 자체가 좀 느리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낫다라고 그런 얘기- 알고 있거든요. 젊은 네.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어떤 거 볼까요?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암의 종류하고 암 세포가 얼마나 이제 분화가 됐나. 분화가 잘 된 것으로 잘 나요. 그러니까 분화가 잘 안 된 거. 거기가 더 잘 안 났는데 그 종류가 문제인 거지 노인하고 상관이 없는데 특히 그 노인암 중에서 우리가 중에서 전립선암이나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속도가 굉장히 진행이 느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립선암이나 갑상선암은 근데 누구한테 생겼더라도 그 전립선암 솔직히 나이 든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고 갑상선암은 여자분한테 많이 생기는데 예. 만약 진행 속도가 느리고 크지가 않을 경우는 수술 안 합니다. 그냥 경과만 보기 때문에 암의 종류하고 암 세포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그냥 살아가면서 네. 어차피 내가 이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이게 자기가 유지가 돼준다면은 굳이 떼낼 필요가 없는. 그렇죠. 크기가 변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속도에 따라 다른 거지 그렇죠. 나이에 따라 다른 건 아니다. 예, 그리고 맞습니다. 그 암의 종류에 종류에 따라 다른 따라. 거다. 네. 예. 자, 두 번째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암 4기면 말기암, 곧 죽는다. 이건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암 아니길 말기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선수 네. 준비하시죠. 이런 얘기하는. 이건 희망적이네요. 아니네요. 그렇죠. 뭐냐 우리가 암을 1기, 2기, 3기, 4기를 하는 거는 의학적으로 치료 단계 때문에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기 같은 경우에는 암이 그 주위로 침윤이 많이 됐거나 아니면 전이 된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도 최소한 5%는 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더 좋은 거는 많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말기암은 뭐냐? 이건 그거랑 다른 거예요, 4기랑. 그러니까 모든 치료가 안 듣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 항암 치료고 예. 이럴 경우에는 생명이 바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걸 말기암이라는 거고 4기라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요. 치료하면 완치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4기암과 말기암을 같은 개념으로 맞아요. 네. 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개념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예. 예. 자, 세 번째. 암 앓고 나면 이전처럼 건강해지긴 힘들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예, 한번 건강이 안 좋았던 사람이니까. 이거 희망적이네요. 예, 아닙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암 걸리고 나면은 네. 암이 이제 거의 뭐 불치병이었고 그다음에 제대로 치료도 안 되고 예후도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요즘 의학적으로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네. 딱히 뭐 이렇게 암을 잃고 나서도 이제 건강이
다 잃고 그런 경우들 많지 않고 또 네. 식생활이나 본인 운동법을 통해서 충분히 전처럼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다행입니다. 희망적인 내용 두 가지를 네, 그렇습니다. 살펴봤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예. 암의 재발과 전이에 대한 네. 궁금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암 환자의 식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이거 합니다. 중요하죠. 맞아요. 많은 분들이 어디 가서 뭘 먹었더니 나았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 항암 치료 후에 그 식욕 부지 예.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 암에 정말 좋은 음식, 어떤 음식을 좀 먹어야 될지 네. 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네.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해 암 종류별로 좋은 음식들을 저희가 일단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한번 크게 보여드릴 테니까 휴대폰으로 좀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위암에는요, 양배추와 케일이 좋고요. 네. 대장암에는 보리, 귀리 등 섬유질이 많은 통곡물이 좋고요. 네. 폐암에는 인삼, 도라지 등 사포닌이 많은 식품이 좋고, 아. 유방암에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콩, 당귀, 칡이 좋고요. 간암에는 들깨, 아마씨, 호두가 좋고요. 신장암과 방광암에는 검은깨, 검은콩, 블루베리, 검은 것들이 좋네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갑상선암은 반마늘, 겨우살이, 쥐능이 콩이 좋습니다. 예, 근데 마늘도 반마늘이네요. 산 마늘이 아니라 반마늘. 아니,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맞아요. 짚어드렸어요. 나오면은 또 이거 좋다고 이것만 엄청 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유불급이라고 네. 예, 엄청 예. 어떻게 좀 먹어야지 좀 효과적으로 잘 먹는 지금 건가요? 식사하고 있는 데서 저런 것들이 조금 더 좋으니까 보충을 해주는 네. 느낌으로 먹는 거고 네. 저게 주가 되면서 다른 거를 보충하는 느낌이 아닌 겁니다. 아. 소개해드린 거는 식사하는 거에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먹어라 이건 아니니까 예, 예, 또 많은 분들 극단적으로 그래 나는 오늘부터 쥐눈이 콩만 먹을 거야 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내 밥상은 과연 항암 밥상인지 발암 밥상인지를 저희가 한눈에 구별할 수 있도록 오. 준비를 이것도 한번 중요하네요. 해봤습니다. 예. 자,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볼까요? 네. 자, 먼저 요거 자, 먼저 항암 밥상입니다. 항암 밥상이네요. 예. 네. 5대 색깔도 영양소가 참 골고루 들어가 있네요. 알록달록. 네. 닭국밥 색깔도 있고요. 예쁘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저기 채소하고 과일이 있잖아요. 네. 그런 생선이 있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 아까 손원선 원장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골고루 먹는 겁니다. 골고루. 저는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냐? 무지개색으로 드시라고 그래요. 무지개. 네, 과일이나 채소도 골고루 여러 가지 먹어야지만 그것이 바로 항암 성분이 많이 올라가고 특히 우리가 그 미국에 그 항암 피라미드 저기 피라미드라고 있어요. 음식 테이블이 네, 이렇게 네, 생겨 네. 있는데 이 위쪽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 가장 위쪽에 있는 게 바로 뭐냐? 마늘입니다. 마늘. 예, 산마늘? 예, 마늘 생강 같은 게 좋기 때문에 네. 너 마늘. 이런 걸 갖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매일 3개, 5쪽을 꾸준히 먹게 되면은 위암이나 유방암이나 대장암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꾸준한 게 중요하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예. 그 옆에 있는 밥상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요게 어떤 함께 밥상일까요? 보시면요. 예, 네, 딱 보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발암 밥상이라는 야, 거죠. 이게 아니 삼겹살, 찌개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인데 왜 바람 밥상이죠? 특히 이제 뭐 찌개 같은 경우는 너무 짜고 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뜨거운 음식들 있죠. 예. 그래서 아예 국제암연구소에서는 65도 이상의 음식은 발암 물질로 그냥 정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너무 뜨거운 게 이제 목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식도에 있는 세포들을 좀 자극을 줘가지고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암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네, 네. 너무 뜨거운 음식들은 빨리 이렇게 먹지 않는 것들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포 자체가 아예 그냥 다 변해서 암세포로 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야, 뭐 아유, 그럼 난 잘하고 있네. 저는 뜨거운 음식 자체를 못 먹어요, 원래. 아, 그래요? 예. 그럼 와이프한테 사람 많이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맨날 찬밥 드시고 오신다고. 아니, 근데 어쨌거나 찌개도 찌개인데 이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회식 메뉴 지금 1위라고 할 정도로 삼겹살에 소주 뭐 이렇게 회사원들도 많이 먹고 너무 삼겹살 정말 좋아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바람밥상에 끼게 됐다는 바람밥상에 거는 있네. 이거 안 먹어도 되나요? 어떻게? 네, 삼겹살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여주는 게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포화 지방이 좀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야. 또 탄 걸 또 많이 먹게 되잖아요. 삼겹살 네. 먹게 되면서 많이 좀 줄여주는 게 낫고 차라리 뭐 오리고기나 이런 걸로 좀 드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탕도 있는데 설탕 같은 경우가 이제 발암 물질인 게 그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그러면은 췌장에도 좀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러면 네. 이제 혈당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안 그래도 힘든데 설탕을 먹게 되면 당이 갑자기 확 높아지고 이거를 좀 컨트롤해야 되는 췌장에 또 이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예. 암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니까 좀 양을 좀 조절해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중요하네요. 그리고 네. 저희가 앞서 얘기했지만 생활 습관 역시 중요한데요. 그렇죠. 래서 이번에는요, 암 재발을 막기 위한 생활 백서를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체온 1도를 높이자. 두 번째 네. 근심 걱정하지 말자. 세 번째는 역시 잘 먹고 잘 운동하자입니다. 네, 먼저 원론적인 체온 얘기인데. 1도를 높이면 어떻게 좋을까요? 쉽지는 않아요. 체온을 1도를 높이게 되면은 네. 바로 우리 면역력이 30% 이상 증가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방송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맞아요.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몇 도냐? 35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떨어질수록 체온이 떨어져서 암세포가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체온을 올린다고 무조건 뜨거운 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움직여서 1도를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 스트레스를 많이 쌓이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거가 부진해서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이게 코티졸이 나오는데 가 면역력을 억제했기 때문에 나빠지고요. 세 번째는 뭐냐? 아까 잘 먹고 잘 운동한다고 했잖아요. 네. 운동하게 되면 순환이 잘 되니까 피가 순환이 잘 돼서 면역력이 올라가고 또 한 가지는 잘 먹어야 되는 게 뭐냐? 암 환자가 죽는 가장 큰 원인이 많은 게 뭔지 아세요, 혜정 씨? 뭘까요? 어렵네요. 피골이 상접해서 돌아가십니다. 맞아요. 뭐냐? 맞아요. 예, 암세포가 빨리 자라다 보니까 영양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우리가 암보다 더 무서운 재발 전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암 자체도 무섭지만 네. 치료한 다음에 또 생기고 다른 곳에 생기고 이제 이게 더 무섭다라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 다 해드렸어요. 예. 네. 음식도 설명해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마지막으로 정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 그랬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재발, 전이, 2차 암의 예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다고 저가지 마시고 요새는 완치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재발, 전이, 2차 암을 갖다 예방하게 꾸준히 관리하고 음식, 운동하게 되면요. 네. 누구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송 원장님. 스트레스나 근심 걱정은 암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운동하시고 잘 드시고 건강검진 꾸준히 받으시면은 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저희가 암에 대한 얘기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네. 저희 방송에 대한 자부심은 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재발 전이 그다음에 2차 암까지 이렇게 네.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무작정 암 그러면 공포스러워하지 마시고 이런 지식 정보들을 잘 받아들이시고 실천하셔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